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 끌기용 무력 시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중요한 점은 이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이게 과연 관심 끌기용이었냐는 부분인데요.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일단. 일단은 북한이 뭔가 행동할 때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내부 대내용,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향한 대남용,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를 향한 대외용 이렇게 네. 세 단계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모든 메시지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데 지금 네. 질문하신 거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 맥락에서 물어보신 거니까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중 간에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예. 우리는 핵과 미사일 개발은 계속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일단,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극성 2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어떤 건가요? 예, 사실 북극성이 우리 봤습니다. 올해 2월 12일이었죠. 이때 그 일요일 날인가 이제 발사한 모습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때 보면은 이 탱크 같은 것 위에 굉장히 긴 발사관을 지금 달아서 저거 예, 맞습니다. 저거요? 예. 발사를 했습니다. 예. 자, 바로 저 이제 북극성 2형이 지상에서 이제 발사가 됐는데 그렇죠. 예, 그때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사이즈가 거의 기존의 북극성 미사일과 유사합니다. 기존의 북극성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인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SLBM의 개량형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것을 이제 지상에서 쏴서 검증이 끝난 것을 이제 바다로 가져가는 과정이다. 즉 잠수함 안에 탑재하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한 장소를 보면요, 신포라고 지금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지상 발사를 보통 할 때 북한이 많이 쓰는 장소가 특히 초기 발사 때 많이 쓰는 장소는 원산의 그 갈마 비행장 인근입니다. 원산에 쏘는데 왜 원산이 아니고 굳이 신포일까? 신포에 보면은요. 이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지상 발사 실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설에서 발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발사는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한 시스템, 그러니까 이 소위 캐니스터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상에서 실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발사할 때 봤더니 보통 한 번에 쏘고는 게 아니고 딱 치어 올랐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추진을 받네요. 그건 예,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소위 뭐예요? 이제 콜드 런칭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방식이 우리가 미사일 발사 방식이 핫 런칭, 콜드 런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핫 런칭은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쏴 올리는 그냥 쏴 것이고요. 올리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스커드니 노동이니 혹은 무수단 같은 것 그냥 차량을 수직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곧바로 불을 붙여서 쏘는 거 보셨을 예. 겁니다. 근데 이제 콜드 런칭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일단 지상에서 발사돼서 나갈 때는 가스 힘으로 밀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부터 점화해서 날아가는 건데요. 처음에 나오는 게 가스군요. 그게? 예, 맞습니다. 가스군요. 가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필요하냐면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물속에서 불을 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예. 이제 그 가스 힘으로 이제 예. 수중 위로 밀어낸 다음에 그렇네요. 그다음에 예. 위에서 이제 불을 붙여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상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 콜드 런칭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상에서는 발사관에서 쏘면은 바로 발사관에서 점화를 해버리면 발사관이 타거나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가스 힘으로 밀어내면은 발사대 자체가 별로 그 열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안 받겠죠. 그렇네요. 그럼 얘를 잘 그대로 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런칭 예. 부분에서도 다 의미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부분이 함남 신포 일대가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주로 실험하는 장소인데 여기서 북극성 2형을 쏜 것은 예.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셨는데 예. 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일단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자체가요. 이 핵 능력을 갖는 데 있어서 거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되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그 전략적 핵 능력의 그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전략 폭격기. 우리 이제 가끔 이렇게 계속 오죠. 미국이 보내가지고 해서 북한 압박할 때 일본에서 보내죠. 왔었죠. 예, 네. B-50이나 지금 B-2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예, 예. B-1은 지금 전략 폭격기 역할을 못 합니다. 그 뉴스타트 협정에 의해서 이거는 핵 폭격기로 쓰지 않게 서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B-52와 이제 B-2가 그런 전략 폭격기로 기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ICBM입니다. 미국도 ICBM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CBM이 두 번째 그 전략 핵의 요소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핵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보고 있으면은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중국, 러시아 이 3개국은 아무래도 군사 대국이다 보니까 이런 핵 전력의 3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낮은 영국과 프랑스는 이 세 가지 전력을 다 못 갔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겨놓은 게 SLBM입니다. 예. 그래서 SLBM 자체가 물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존성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타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핵심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결국은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 핵 전력의 가장 궁극에 있는 것이 SLBM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개발하는 건데 이번에 보고 있으면 비행거리가 좀 짧았어요. 예. 그게 좀 주목할 만한 제가 여쭤보려고 그쵸. 했는데 예. 이게 실패인 건지 고도는 높았고 예. 60km 막 그게 안 날아갔기 때문에 실패인 건지 거의 뭐 의도한 바인 건지 예. 사실은 우리가 이 자꾸 거리하고 이런 걸로만 판단하다 보면 실패라고 손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성능이 점차 개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북한이 특히 이런 SLBM을 발사할 때는 한 번에 물속에서 다 쏘아올 수가 없습니다.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이 물 위로 제대로 가스가 밀어 올라와서 거기서 불 붙일 수 있는지 점화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쫙 발사를 해서 이 SLBM이 보통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부스터가 쭉 날아가다 중간에 한번 분리가 되고 나머지가 날아가는 형식인데 그럼 1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고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됐다 하면 2단까지 다 해서 그 레인지를 전체를 다 쏴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한 160km 정도를 비행을 했고 고도가 뭐 한 180km 정도, 180km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요, 일단 쏴본 겁니다. 1단을 검증해 본 겁니다. 일단 검증. 1단을 검증해 본 거라서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일이다라고 아마 이제 보통 이게 이런 실험을 하면 다음 날 노동신문에 크게 막 우리가 이런 큰일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실리는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거의 실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보기는 일종의 어렵고요. 약간 성능 테스트 같은 그런 예, 게 중간에 있는데요. 일단 성능 테스트 성격도 있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맥락상 그렇죠. 미중이 만나는 이런 맥락에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지금 이게 별도로 이렇게 실험을 한 거는요. 그 성능이 1단의 성능이 기존 2월 발사보다 강화됐기 때문에 무언가 잠수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뭐 이렇게 크기를 좀 줄였다거나 아니면 조금 개조를 했다거나 출력을 높였다거나 하는 성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별도 지상 발사를 또 한 것이다. 그래서 북극성 2형이긴 하지만은 잠수함 탑재에 맞게 뭔가 성능을 지금 개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요. 이게 SLBM 발사가 늘상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요. 북한이 SLBM을 이제 발사하면 핵실험이 따라갑니다. 예. 작년이 그랬습니다. 작년 보면 우리 1차 핵실험, 1차였다.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에 4차 했고 9월에 이제 했는데 보면은 다 그 전에 SLBM을 발사를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12월 중순 정도에 SLBM 발사한 다음에 1월 초에 1월 6일에 이제 실험한 거고요. 그다음에 8월 24일에 SLBM 발사 성공 딱 한 다음에 그다음 9월 9일에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이 발사가 의미 있는 발사라면은 네. 수주 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주곡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4월에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미 있는 엄청 날이 많죠. 많기 때문에. 엄청 많죠. 왜냐하면 예. 당장 4월 11일이 그 뭐 이렇게 최고인민회의도 있지만 예, 은 예. 김정은 자체가 그 소위 당 제1비서가 된 지 5주년 된 그렇죠. 날입니다. 예. 그다음에 4월 13일은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4월 15일은 김일성 105주년 생일입니다. 생일 105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4월 25일은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창군 기념일, 85주년. 예. 근데 25일 날은 창군 기념일 때는 대대적인 열병식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긴 행사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소위 4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이 흐름상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13일부터 15일 사이가 상대적으로 유력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보다 당겨질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한 보통 2주 전에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럼 이것 자체가 일종의 핵실험의 예고탄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13, 예. 15일이면 다음 주 이제 목요일부터 한 일요일 사이인데 예. 지켜봐야겠는 부분이겠네요. 예. 또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요.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주멀트를 한국 배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또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지스 구축함 주멀트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사실은 이제 이 구축함 자체가 그 뭐라고 그럴까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구축함 3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배입니다. 예. 덩치는 큰데 인원은 한 3분의 1밖에 탑승을 안 하고요. 대신에 많이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배 자체가 스텔스 배입니다. 그래서 배 자체가
레이더나 이런 이제 보통 배도 레이더로 검색을 합니다. 탐색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레이더에 잘 탐색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포드 같은 것도 이제 150mm 포 같은 것도 현재 장착이 돼 있고 앞으로는 레일건 같은 게 장착이 됩니다. 레일건이 장착이 되면 이거는 거의 미사일 이상의 파괴력을 계속적으로 이제 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치명적인 그 해상 포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이제 한반도 쪽에 전진 배치한다라고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뭐 아마 그 뭐 미사일 몇 개 여단이 배치된 것과 똑같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예. 주멀트가 제주 해군기지 배치가 된다면 예. 그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도 굉장히 싫어하겠는데요. 중국 엄청나게 싫어할 가능성 높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 좀 미중 간에 지금 이런 미묘한 갈등들이 시작이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뭐 결국은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 얘기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자 북한을 어떻게 할래라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입장차가 나올 거고 그 입장차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미중 간의 대결의 앞으로 모습이 트럼프 행정부 내내 기간 내내 그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북한 쪽을 압박하기 위한 자리일 수 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지금 또 쐈기 때문에 탄핵으로 생기는 부분이다. 훨씬 더 압박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 지금 이제는 발을 뺄 때 시기가 됐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결국 시진핑 정권이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11월 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뭔가 그 자국의 안보 이익에 관한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손쉽게 물러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 결국 뭐냐면 트럼프는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그 북한의 제재를 얘기하지만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제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제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거기서 그 미국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